자, 이어서 477번 문제. A하고 B하고 C가 크기가 이제 0보다 크다라고 줬고요. 그 다음에 세 개의 2차 방정식을 준 상태에서 공통인식은 알파를 갖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 중에서 이제 옳은 것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공통인식은 가졌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먼저 이제 알파를 대입해 보는 게 맞는 것 같죠. 그래서 알파를 대입해 보면 A 알파 제곱 2B 알파 플러스 C는 0. 요거 식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2B 알파 제곱 더하기 C 알파 더하기 A는 0. 요게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C 알파의 제곱 플러스 A 알파 마이너스 2B는 0. 이렇게 나오는데, 얘가 이제 잘 보시게 되면은 알파 제곱의 개수하고 알파의 개수하고 상수항하고 이제 다 똑같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죠. 이게 이제 공통으로 이제 돌아간다는 얘기니까 얘를 있죠.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다 더해 보는 건데, 더해서 묶어보는 거죠. 더해서 묶어보면, 자, 알파 제곱으로 묶어지는 애가 A-2B 더하기 C가 이렇게, 그죠? 알파 제곱으로 묶어지고, 그 다음에 알파로 묶어지는 애는 알파 똑같죠? 알파 마이너스 2B 더하기 C 알파 이렇게 묶어지고, 상수항도 A 마이너스 2B 더하기 C 이렇게 묶어지죠. 여기 알파가 아니라 A입니다. A. 그죠? 잘못 쓴 거예요. 자, 이렇게 묶어지면서 얘는 0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그지? 좌변은 좌변끼리 다 더하고 우변은 우변끼리 다 더한 거야. 그 이유는 뭐냐면 개수들이 이제 돌고 있죠. 자, 똑같은 애들이 보이니까 다 더해서 공통 부분이 나오게끔 하는 거고, A-2B 더하기 C로 이제 이렇게 묶어지면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1은 0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이제 보면 요 값은 되게 유명한 허근을 갖는 모양새니까 얘가 0이 되진 않죠. 따라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하나는 A-2B 더하기 C는 0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일단 이제 기억 조건에서 A-2B 더하기 C는 0이라고 나왔으니까 기억은 뭐 바로 맞다라는 게 바로 보이죠. 자, 그 상태에서 AX제곱 마이너스 2BX 더하기 C는 0이 1보다 작은 실근은 같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얘를 2B 대신에 그죠? A 더하기 C를 한번 대입을 해봐서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그럼 이제 AX 제곱 이렇게 있고요. 마이너스 A 플러스 CX 있고요. 더하기 C는 0으로 이렇게 바뀌는데, 얘가 A하고 1하고 C하고 이런 식으로 둘 다 마이너스를 붙여서 인수분해가 되죠. 그러면 얘가 AX 마이너스 C, X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자, X 값은 하나는 A분의 C를 갖고 또 다른 하나는 1을 근으로 갔는데, 1을 근으로 하나 가진 상태에서 A분의 C의 부호를 봐야 되는데, 자, 위에 쪽에 맨 처음에 조건을 보면은 A가 C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니까 A가 C보다 큰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A가 C보다 큰 상태이기 때문에, 자, A로 양변을 나눠보면 A분의 C는 1보다 작죠. 따라서 니은에서 AX 요거는 1보다 작은 시근을 갖는다 라는 사실, A분의 C가 1보다 작으니까 얘도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까지 해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을 봐야 되는데, 세 2차 방정식 중에서 중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이 존재한다라고 나왔는데, 일단은 이제 첫 번째 나와 있는 요 식 있죠. 요거 맨 위에 있는, 요 식 있죠. 요거는 이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거, 두 개를 갖고 있는 모양새고요. 얘는 두 개를 가졌으니까 중근은 일단 아니죠. 이제 그 다음에 얘가 실근을 갖는지 허근을 갖는지를 봐야 되니까, 요거는 이제 판별식을 통해서 477번에서 근을 갖는 걸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먼저 이제 좀 좁아서 디귿을 보면 이 두 번째 식 있죠. 요거 마이너스 2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a를 이제 판별식을 써보면 c제곱 더하기 8ab가 나옵니다. 그래서 c제곱 더하기 8ab가 나오는데, 자, 얘는 양수고요. 양수를 제곱했어. 그 다음에 AB도 곱하면 양수기 때문에 얘를 더하면 0보다 크겠죠. 그럼 이제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 거기 때문에 얘가 뭐 중근을 갖지는 않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요식 여기 보이는 요식 보이죠? 얘도 이제 판별식을 해봐야 되니까 A제곱 더하기 8AB가 보이는군요. 그래서 얘를 판별식을 써보니까 판별식 D는 A제곱 더하기 8A A제곱 맞냐? 그죠? A제곱 더하기 8AB가 나오죠. 얘는 똑같은 원리로 얘도 중근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개씩을 가지니까
맨 처음에 식은 두 개의 식을 갖고 얘도 두 개의 식을 가지니 그죠? 중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이 존재한다는 거는 또 틀렸죠.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니은 이 두 개만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477번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다음에 이어서 478번 문제 얘는 조금 유명한 애죠. 얘가 두 2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라고 했는데 얘를 지금 잘 들어보세요. 이거 좀 유명한데 좀 어렵습니다. 여기 2차식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2차식이 자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한번 선생님이 정리를 해서 볼게요. 자 x에 대한 내림차순을 정리해 보면 2x의 제곱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x 있는 애가 이렇게 있으니까 마이너스로 묶어서 보니까 3y 더하기 5하고 x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y 제곱에 더하기 ky에 더하기 3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얘를 이제 2차식이지만 다항식이지만 얘를 어떤 방정식이라고 생각해보고 얘를 0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 2차식이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됐다는 얘기는 그죠? 얘가 이제 어떠한 이 두 개의 곱골로 만들어졌다는 얘기니까 얘가 이제 근해 공식을 이용을 해서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는 거죠. 이 상태에서 사실 인수분해가 너네들은 할 수 없죠. 미지수가 너무 많고 그죠? K도 있고 Y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해 공식을 한번 이용을 해서 이 X값을 구해볼 건데 자꾸 색깔이 자 그럼 이제 X는 하고 근해 공식을 써보자고요. X제곱의 개수는 2니까 여기가 4가 될 거고 B값은 3y 플러스 5 이렇게 쓰면 되겠죠. 마이너스 B 쓰고 자 얘를 루트를 씌워서 B를 제곱하니까 3y 플러스 5의 제곱 이렇게 쓸 거고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를 곱하면 마이너스 8인가요? 마이너스 8 쓰고 마이너스 2y 제곱 더하기 ky 더하기 3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잘 봐야 되는데 얘가 만약에 인수분해가 됐는데 두 2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됐다면 실제적으로 여기에 보이는 이 루트 값이 생성이 되면요. 이 루트 값이 존재한다고 하면 두 2차식의 곱이 될 수가 없겠죠. 자, 무슨 말이냐면 얘 두 개씩 인수분해가 된 거를 근으로 갖는 거잖아. 이 2차 방정식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 루트가 사라져야만 두 2차식의 곱이 된다는 사실을 알겠고 그러면 루트 안에 있는 애만 좀 주목해서 볼 건데 루트 안에 있는 애가 3y 더하기 5의 제곱 마이너스 8 곱해서 마이너스 2y 제곱 더하기 ky 더하기 3이라는 요 꼴이 있는데 얘가 루트가 벗겨져야 되기 때문에 요 식 자체가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알겠죠. 완전 제곱 꼴이 돼야지만 얘가 루트가 벗겨지겠지. 그러면 얘를 식을 y에 대한 2차식이라고 좀 정리해 보면 9y의 제곱 더하기 자 6, 5, 30인가요? 30y 더하기 5, 25 플러스 2, 8에 16y 제곱하고 마이너스 8ky 마이너스 24 이렇게 나올 건데 그럼 얘를 정리해 보니까 25y의 제곱에 잠시만요. 25y의 제곱에 자 그다음에 30이니까 2로 묶을까요? 2로 묶으면 15-4k 이렇게 나오나요? 4ky 이렇게 나올 거고 자 다음에 21은 1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됐다는 건 이 2차식은 0이 되는 애가 얘가 또다시 중근을 가졌다는 얘기잖아요. 중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어떤 2차식이 중근을 가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요 중근이 가졌다라고 하면 요 2차식을 또다시 판별식을 쓸 수가 있는데 요번에 짝수공식을 써서 15-4k의 전체의 제곱 빼기 25가 얘가 자 0이 나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0. 그럼 얘를 이제 지금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뭐 이거를 이제 제곱해서 정리해도 되고요. 이걸 제곱 빼기 제곱이라고 놓고 15-4k 플러스 5 하나 자 이렇게 15-4k 마이너스 5 하나 해서 0이라고 놓으면 얘를 정리하면 20-4k가 하나 나오고 얘를 정리하면 10-4k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면 k가 하나는 5고요. 하나는 k는 2분의 5가 등장을 하겠죠. 자, 근데 구하고자 하는 거는 정수 k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완전 제곱꼴이 되는 k 값은 정수기 때문에 5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네요. 그래서 답을 5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사실상 이거를 어떻게 푸는지 모른다고 한다면 얘는 이제 접근하지 못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랐을 텐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생각이 들어야 되는 부분하고 개념적인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요소 이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얘를 이제 잘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요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좀 유명한 문제라는 거죠. 요 문제 자체가 어떤 2차식이 1차식이 곱으로 돼. 그러면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인수분해를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했고 근해 공식을 썼어. 근데 1차식이 곱이 되기 위해서는 이 루트가 사라져야 되기 때문에 이 루트 안에 있는 친구가 완전 제곱꼴이 되는데 실제로 이 루트 안에 있는 친구가 뭐냐면 이 2차식의 얘가 판별식이거든요. 얘의 판별식꼴 자체가 또다시 완전 제곱식이 되기 때문에 이 자체를 또다시 판별식을 쓰는, 그죠? 그래서 얘를 이제 줄여서 판별식의 판별식이라고 선생님들은 얘기하기도 하는데, 자,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좀 이해해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479번으로 한번 들어가 볼 건데, 자, 479번 문제는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는 0에 두 개의 근이 c와 d라고 했을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순서상 a, b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러면 c와 d는 각각 3개의 양의 약수를 갖는다가 이제 포인트인 것 같은데, 그죠? 3개의 양의 약수를 갖는다. 그럼 양의 약수를 3개를 갖는 이 자연수는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제곱꼴일 수밖에 없어요. 제곱식. 그죠? 제곱에 관련된. 즉, 다시 말하자면, 뭐, 4의 제곱 16 이런 거 말고요. 소수의 제곱꼴이겠죠. 소수의 제곱꼴. 그래서 CD가 될 수 있는 친구를 보니까 2의 제곱인 4. 자, 4는 약수가 3개 있고요. 그 다음 3의 제곱인 9 하고요. 4의 제곱은 안 돼요. 4는 2의 4제곱으로 봐야 되는 거니까 약수의 개수가 5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5의 제곱인 25, 요런 애들. 그죠? 그 다음에 6 안 되고 7의 제곱인 49 있고 8도 안 될 거고 9 안 되고 10 넘어가면 100을 넘어가니까 끝난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C하고 D가 될 수 있는데 얘가 됐을 때 A, B가 될 수 있는 개수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두 개의 근이 C이기 때문에 근과 개수의 관계에 의해서 C와 D를 합친 애가, 자, 하나는 A가 나오는 거고 C와 D를 곱한 애가, 자, 뭐가 나오는 겁니까? C와 D를 곱한 애가 B가 나오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C와 D를 곱해서 이제 B가 나왔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 C, D는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그죠? 왜냐면 이제 곱해서 B가 나오고, C, D를 더해서 A가 나오기 때문에, 교환 법칙은 어차피 C, D의 교환 법칙과 이제 뭐 덧셈의, 곱셈의 교환 법칙은 성립하기 때문에, C, D 값이 뭐 C가 4가 나오고, D가 9가 나오고, C가 9가 나오고, D가 4가 나오는 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보면은 곱해서 100 이하의 자연수가 나오게끔 하는 숫자를 한번 여기에서 생각을 해볼 건데, 자, 너무 상식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이는 게 보이는데 4하고 9를 곱하면 100을 넘어가지 않겠죠. 9인데 4하고 9를 곱하면 100을 넘어가지 않겠죠. 그 다음에 4하고 25를 곱하면 100을 넘어가지 않겠죠. 근데 이제 4하고 49만 되더라도 얘는 100을 넘어갈 거고 9도 이렇게 100을 넘어가죠. 다. 그러니까 요거밖에 없어요. 요거밖에. 그러면 C, D가 4, 9. 그러면 A, B가 요거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거고 4, 25에 의해서 결정이 될 테니 A, B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실제로 이제 뭐가 나오는지 계산할 필요 없이 총 2개가 나온다는 사실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479번은 2번이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조금 생각을 해봤으면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겠죠. 자, 그래서 이어서 480번 문제. 3x의 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k는 0에 두 실근의 절대값의 합이 6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두 실근이 있는데 하나는 알파고 하나는 베타고 이렇게 잡았어. 그러면 이제 주어진 조건대로 그대로 먼저 한번 써보면 알파와 베타를 더한 애는 근과 개수의 관계에 의해서 4가 하나 나오고 알파와 베타를 곱한 애는 마이너스 3분의 k가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죠. 자, 여기까지 알았는데 절대값의 합이 자 6이 나오는 상황인데, 자, 상식적으로 두 개의 근이 만약에 모두 양수라면,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알파가 0보다 크고 베타가 0보다 크다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6이 나오죠? 그러면 이 위에 쪽에 나와 있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4라는 거에 모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체가. 그럼 똑같은 원리로
알파가 0보다 작고 베타가 0보다 작다면 얘는 이제 뭐가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6이 나와버리죠.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6이 나와버리죠. 얘도 모순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당연히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둘 중에 하나의 보가 마이너스라는 얘기인데 알파하고 베타하고 둘 중에 뭐가 더 크다 작다라는 거는 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알파 베타 값이 음수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알파 값이 음수라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 베타가 이제 음수고 알파가 양수라는 거 하나만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6이라는 거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알파 베타는 뭐가 더 크다 작다라는 말이 문제에 나와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이렇게 쓰더라도 알파 플러스 베타는 4가 될 거고, 그죠? 그래서 2알파는 10이니까 알파는 5가 하나 나올 거고 베타는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실제로 구하는 거 우리는 K 값이죠. 그 두 개를 곱하라고 했으니까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5가 나오고 마이너스 3분의 K가 나오니까 자, K 값은 15라는 값을 바로 구할 수가 있겠죠. 아니, 선생님 알파가 음수고 베타가 양수인 경우는 어차피 똑같다라는 얘기죠. 이제 왜냐면 얘가 이제 알파 베타라는 두 개의 크기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둘 중에 하나가 음수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은 결국 답은 동일하게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하면 얘는 뭐 어렵지 않게 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481번이 있는데 얘가 이제 문제가 좀 길어서 뭔가 압도적인 느낌이 좀 받고요. 압도적으로 좀 짜증이 나는 거죠. 압도적으로 좀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얘를 문제 좀 잘 한번 읽어봐야 되는데 얘가 또 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 상태에서 요거 있을 때 얘 공식을 이렇게 적용을 해서 계산을 했대요. 그럼 얘를 이제 어떻게 받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요 잘못 계산한 공식 있죠. 요거를 이제 거꾸로 돌려서 얘하고 개수를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그게 먼저겠죠. 한번 보자고요. 원래대로 돌려야 되니까 2b를 양쪽에 곱해서 2bx 이렇게 만들고 a를 이항해서 마이너스 a를 만든 다음에 뿔만 있는데 뿔만 어차피 제곱하면 사라질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a제곱 마이너스 4bc까지 이렇게 얻었겠죠. 자, 이 상태에서 양변을 제곱을 해보니까 4b의 제곱 x의 제곱 마이너스 4abx 더하기 a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고 뿔만은 이제 플러스가 되면서 그냥 a제곱 마이너스 4bc까지 이렇게 얻겠죠. 그럼 얘를 식을 좀 정리해 보니까 a제곱은 날라갈 거고 b가 다 공통으로 보이는데 b값은 이제 어쨌든 0이 되면 안 되겠지. 0이 되나? b값은 0이 아닐 테니까 b를 양변에 나눠두면 4bx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4bx 마이너스 4ax 이렇게 나오고 b가 지워지면서 플러스 4c는 0 이렇게 나오겠죠. 4도 마음에 안 드네. 그래서 4x 뭐 이제 4를 지워야 되겠지. 자, 지워주니까 bx 마이너스 이렇게 ax 더하기 c는 0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 식이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였다면 근데 요거 자체를 bx의 제곱 그죠? bx의 제곱 맞죠? bx의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고 문제를 푼 거예요. 이 친구가 그렇게 푼 거지.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요 1단계, 2단계를 어떻게 했냐면 얘를 PQ를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했다 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별을 이용해서 계산을 했고 그러면 여기에서 알파 베타를 이런 식으로 구했더니 이와 같이 했더니 요 식이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못하고 싶지는 않은데 잘못해서 쭉 해서 또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되니까 한번 계산을 해보자 이거죠.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PQ를 뭘로 본 거냐면 여기에서 이제 B값이 K가 되고 P 더하기 Q를 뭘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P 더하기 Q를 이 상태에서 보면 P 더하기 Q는 얘를 계산을 했으니까 구했더니 얘가 나온 거죠. 요게 나온 거죠. 그럼 이제 P 더하기 Q는 B분의 마이너스 B A분의 B가 B분의 A가 나왔어야 되겠죠. B분의 A. 그 다음 P 곱하기 Q는 이제 여기 B분의 C가 나왔다는 거죠. B분의 C. 자, 이렇게 계산을 했다는 거니까 여기에서 이제 B에 해당하는 역할은 1입니다. 1. 그리고 A에 해당하는 애는 K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저기다 바로 대입해서 보면은 P 더하기 Q를 어떻게 우리가 본 거냐면 이제 B분의 A로 본 거니까 K가 그냥 나와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PQ는 이제 뭘로 보는 거냐면 B분의로 보는 거니까 마이너스 8이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근데
P 값은 알파 플러스 4니까 여기를 이제 알파 플러스 4와 알파 베타 플러스 4를 곱한 애가 K가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알파 플러스 4하고 베타 플러스 4를 곱한 거죠. 이렇게 곱했더니 마이너스 8이 나온 거죠. 근데 또 요 위에 같이 계산을 했더니 알파 플러스 5하고 베타 플러스 5하고 이렇게 계산한 값은 또 2가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자 이거지. 요건 더하기죠, 더하기. 선생님이 보호를 좀 잘못했고. 자, 이제 그러면 어떻게 구해야 되는 겁니까? 두 개를 곱해서 마이너스 8 곱해서 베타 플러스 5 이렇게 나왔으니까 얘를 전개를 해보는 수밖에 없는데, 알파 베타 식이 좀 많이 복잡해서 쓰는 게 자꾸 틀리네. 자, 이제 알파 베타가 있고 4배의 알파 플러스 베타 있고 더하기 16이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왔고, 그러면 얘가 나왔고, 그 다음에 얘는 알파 베타 있고 5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5가, 그죠? 요 25가 2가 나온 거죠. 요렇게 식이 두 개가 나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뭘 해야 될까? 얘를 뺄까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바로 나올 것 같은데. 자, 요걸 좀 정리해 보면 알파 베타 더하기 4배의 알파 플러스 베타 있고 넘어가면서 더하기 24는 0이고, 얘는 이제 알파 베타 있고 5배의 알파 플러스 베타 있고 더하기 23이 있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요 식에다가 요 식을 그냥 그대로 빼보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나오는데 빼기 1은 0 이렇게 나오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 나오는군요. 1 이렇게. 그러면 여기 요 식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베타 플러스 8는 K가 나오는 상황이니까 여기 K가 이제 9라는 값을 여기서 이렇게 뽑는데 식이 굉장히 돌아와서, 그죠? 계산을 좀 복잡하게 해서 K는 9라는 값을 얻었어요. 그럼 이제 K가 9라는 값을 얻었는데 실제로 K가 9일 때 올바른 두 분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이제 P 더하기 Q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얘는 이제 실제로 이제 정리해 보면 되거든요. 정리하면 지금 이제 P 더하기 Q에 해당하는 애가 실제로 뭐가 나온 거예요? 마이너스 9분의 1이 나온 거잖아요. 마이너스 9분의 1. 왜냐면 이제 K 값이 9가 나오는 거니까. 근데 이제 P는 뭐냐면 알파 플러스 4고 베타 플러스 4니까, 그죠? 우리가 지금 실제로 구하는 게 뭐예요? 올바른 두 분의 합을 구하는 문제잖아요. 올바른 두 분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요거를 이제 정리하면 되겠지.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9분의 1 빼기 8이죠. 빼기 8. 그러면 마이너스 9분의 8구 70이니까 73을 얻고 요게 답이 되겠네요. 그죠? 마이너스 9분의 73. 답이 좀 이상한데 어쨌든 이제 쭉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얘가 잘못한 거에서 출발해서 거꾸로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돌려준 과정을 보니까 얘를 이렇게 했다면 이렇게 나올 거니까 결국 얘를 보면 A, B를 좀 헷갈려서 본 거고 보호를 좀 잘못 본 거죠. 자, 그렇게 놓고 계산을 잘못해서 했더니 요 결과가 나왔으니까 계속 끝까지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본 다음에 요 두 개를 이용해서 K 값을 뽑아야 되는, 자, 그런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잘못한 걸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봐야 되니까 좀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482번 문제. px가 x제곱의 개수가 1이고 x에 대한 2차식이고 2차 방정식의 두 개의 근의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다음에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일단 이제 요 2차식에 여기 보이는 우리 2차식 있죠. 이 2차식의 두 개의 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먼저 한번 써볼까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일단 1이라는 걸 알겠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2분의 3이라는 걸 이렇게 뽑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좀 특이한 게 있는데, 특이한 게 뭐냐면 요 알파를 넣으면 베타가 나오고 베타를 넣으면 알파가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거를 식을 어떻게 쓸까를 고민해 봐야 되는데, 얘를 이제 베타 대신에 요 식에다가 베타 대신에 1-알파를 좀 넣었다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px라는 식이, 그죠? 알파와 베타를 근으로 가지면서 이렇게 써볼 수 있거든요. 이 2차식이잖아요. 그러니까 x-알파, x-베타 이렇게 써져 있고, 알파를 넣었더니 베타가 나왔다는 거는 1-알파가 나왔다라는 얘기니까 여기다가 1-x만 써주면 끝나는 것 같아요, 문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거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한번 써볼까? P알파는 자, 앞에 쭉 지워지면서 1-알파다. 즉 다시 말하자면 베타다. 이렇게 나오죠? P베타는 베타 넣어주면 쭉 지워지면서 1-베타가 나오니까 1-베타는 마찬가지 원리로 알파가 나오겠죠. 그래서 요 식을 만족하는 2차 식이 이렇게 생겼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그래서 px를 이제 구해주는데 알파와 베타를 근으로 갖는 건 얘잖아요. 근데 최고 차이 계수가 2니까 2로 나눠서 여기다가 이거 대신에 자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2분의 3만 써주면 되고요. 뒤에 쪽에 1-x를 적어주면 되니까 자 px 자체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분의 5다 라는 식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계산을 좀 복잡하게 해보면 했겠지만 요거는 이제 앞에 쪽에서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근을 어떤 값을 넣어서 나오는 계산 형태꼴을 가지고 들어가는 문제였기 때문에 우리는 앞에서 많이 연습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이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482번까지 했고 잠깐 끊었다가 좀 더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